안녕하십니까, 도곡입니다. 오늘은 올해는 이제 기해년 돼지띠라고 하고 내년은 경자년 쥐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0년 쥐띠라고 하고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경자년 내년은 어떠한 운이 나에게 올까? 그래서 간목일간부터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의 경자년은 무슨 운이고, 육신으로는 무슨 운이고, 오행으로는 무엇이고, 격국으로는 무엇이고, 물상론 같은 걸로는 무엇이고, 신살포태 보는 사람들은 신살포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간목일간에 대한 경자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이 흘러갈 것인가 대략, 그리고 간목일간은 내년은 무슨 운이라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은 내년 경자년은 무슨 운이냐, 경금이 금극목한다고 그래서 편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운에서 편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뜻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은 간목일간에는 편관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편관운이라고도 합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을 주는 것도 편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 관은 나에게 일을 준다. 격국으로 본다면은 살인상생이 된다라면 좋은 작용을 할 것이고, 재생살도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식긴격들은 식신이 편관을 제해서 비견을 구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편관의 작용은 뭐냐면 속결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빨리 이루고자 뭔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벌릴 우려가 있고, 또는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일을 벌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극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오행을 말할 때 보는 것인데, 정화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재련을 해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금생수가 있고, 경금이 오면 금생수가 있고 금극목이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그래서 금생수를 하면 지식적 보충을 더 하면 되고, 금극목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도 금극목이고, 인원 구조 조정도 금극목이고, 이별도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라, 그런 것도 금극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 이런 것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편관운이기 때문에 이 편관이라는 이 경목일간의 이 경금의 경자년은 편관운입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간목이 인묘라는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이 있어야 돼. 해묘미 삼합근도 있고 인묘진 방합근이라고도 있는데, 편관을 감당을 하려면 근황해야 된다. 그동안 사주에 이제 유튜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극목을 받을 때, 편관이 나를 칠 때는 식신이 있든가 인성이 있든가 사주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화가 있든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조상의 기운이 나에게 이른다. 그래서 신병이나 재난,
수술 사고,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없으면 일단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고 몸은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목일간에서 경자년은 편관운이라고 한다. 신왕하면 뭐 인성이 있고 근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 신왕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왕은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왕하면 일단 편관운이기 때문에 인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옵니다. 운에서 금이 오고 이렇게 수가 옵니다. 금하고 수. 그래서 사주에 수가 있거나 이러면은 취직도 잘 되고 권력이나 실권을 진 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급성장하거나 확장한다고 하죠. 뭐 가게나 더 잡거나 물건을 더, 아파트 상가 이런 것을 더 취하는 운이라고 보고, 또한 명예도 상승할 것이다. 근데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없으면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치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남편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은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사주에 있으면 살인상생이 된다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 공무원 합격이나 직장 조직에 들어가는 시험 합격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려 있거나 관청의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이나 애인의 도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왕한 경우에 대해서 비록 편관운이 흉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흉신이라고 해서 안 좋게 봤는데 정관이나 편관을 잘 다스리면 권력의 실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사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신약하거나 살을 감당할 수 없는 근이 없거나 이러면은 질병이나 사고,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빚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일을 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내년 경자년 갑목일간은 어떻게 월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에는 일간들은 내년 1, 2월이 재물달이기도 합니다. 재물달이긴 한데 1월 달에는 특히 땅을 사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2월이겠죠. 음력 1월은 땅을 사려고 한 사람들은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2월에는. 그리고 특히 1월에는 송시 관련 사람들과 특히 조심해야 되고, 부동산 관련 업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월급이 오르거나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은 1, 2월에 취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뭐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동이사나 손재수가 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물이 없으면 금극목을 합니다. 1, 2월에는. 그래서 이제 지지로 금극목을 하는 것이 1월 달에 이루어지면은 일단 사랑과 이별, 구조조정, 인원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물달이긴 하나 부동산 중에서 땅 관련 이런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손재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에는 땅을 살 때는 조심하고, 그리고 건축업자들 특히 집 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3월에 들어서게 되면은 일단 실권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에서 토생금으로 경금이라는 것을 생을 해주는 사주들은 일단 직장 부서나 운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3월에는 머리 두통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일이 많아지고 나에게 관심을 많이 이제 가져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3, 4월에는 인기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1월 전에는 뭐 간목일간이 물건이 안 팔린 사람들, 뭐 아파트가 안 팔린 사람들은 겨울에 뭔가 잘 팔리거나 이제 그런 이제 무엇을 팔아서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오면은 3, 4월에는 명예도 오르고 남자운도 좋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5월부터 문서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은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득, 그리고 공부가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말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격에 따라서 또 뭐 이 격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격을 볼 때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일단 간략하게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서달은 여름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재물달이기 때문에 재물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화급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자기 실력을 높이거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5, 6월에 화급금,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오행으로는 일이 많아지고 자기 가치를 상승할 때라고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일간에는 이제 음력 7월이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해는 항상 7월달, 간목일간들이 7월달 되면은 8월하고는 재물 손재 달이고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원도 같은 데 가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는 달이 7월부터 8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씨로는 박씨나 이씨들, 임씨들하고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간목일간 내는 7, 8월에 잘못하면 손재수가 크게 온다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가 이제 근이 없는 간목일간들은 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7월, 8월에는 돈 관리를 잘하고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돈 거래 같은 거 조심을 해라. 그리고 특히 뭐 74년, 64년, 84년, 4년생, 5년생들과도 7, 8월에는 특히 조심을 해서 위기를 잘 넘겨야 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 중에서는 옷장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꼭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일간에 9월, 10월 정도에는 막힌 문서가 있으면 풀려나가고 재물적으로 매매는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적으로 상승하고 무슨 인허가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나 인허가, 집을 사거나 등기 인허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사람들은 9, 10월에 자식을 낳으면 좋은 기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일간은 특히 음력 5월, 양력으로 6월 경우에는 돈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력 5월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7, 8월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 10월들은 재물이 상승하고 매매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은 문서를 파는 것은 문서 달에 파는 것도 좋겠지만 5, 6월에 그렇지 않고는 9, 10월 경에도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추진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 들어서는
또 재물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21년도는 신축년 이제 소띠해라고 하는데, 보통 내년 신금이라는 기운이 올해는 뭐 신사다라 해서 신금 기운이 여기서부터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 21년 양력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입춘이 옵니다. 그때 기운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간목일간은 내년에 7, 8월에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돈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옷장사 같은 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손재 달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월에도 손재수가 오기 때문에 땅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강원도에다 땅을 사거나 집을 주면 안 좋은 달이 음력 1, 2월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기 사주가 간목일간이다,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 운에는 특히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제 다른 간목일간 사주 풀이할 때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